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야, 진짜 야, 소름이 끼쳐. 야 정말로, 야 저 지금 손뼉 치면 눈물 날 뻔했잖아 지금 보니까. 눈물 안 흘렸어요? 야 약간 지금 촉촉히 맺혀 있는데 야, 만장일치하면 8대0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 이래서. 아 노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완벽하다. 네. 내가 들은 이 탄핵 결정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재판관들은 역시 재판관들이다. 역시 법조 우리가 믿을 거는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요. 네. 사법부밖에 없다. 검찰이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네. 결국 승리한다. 아 정말 뭐 할 말이 더 이상 우리 없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그 헌재에서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읽는 하나하나 결정문 내용 하나하나를 적어가면서 쟁점을 다 살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예, 그 예상한 대로 네. 저 국힘 쪽 그러니까 그 윤석열 쪽에서 주장한 절차적 문제에 네. 대해서 전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한 3명 정도의 재판관이 네. 뭔가 반대 의견을 낸다, 뭐 5대 3이다 하는 것도 일부 근거가 있다는 게 오늘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네. 별개 의견이라는 내용으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판시를 했는데 이제 그 정형식 재판관, 그렇죠. 정형식 재판관이 일사부재리에 관한 개인적인 그 보충 보충 의견을 의견을, 냈다. 네, 네. 이제 이게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알려주는 내부적으로. 거죠 내부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김복형, 조한창 역시 이제 우파다 이렇게 보수다 이렇게 된 그분들은 이제 그 이 형소법 준용 문제. 그렇죠. 2020년에 형소법이 개정돼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네. 논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네. 역시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앞으로는 이게 엄격히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죠. 다 불러서 들어봐야 된다. 쉽게 라는 얘기하면. 의견을 네. 냈다. 행정가니까. 이제 네. 근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잘 해소가 됐어요. 이제 이 허들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실체적인 거는 지금 뭐 언론에서 그간에 한 두세 네. 달 논의했던 뭐 그걸 그대로 다 인용하셨고 특히나 제가 지금 메모하면서 네. 우리가 그 헌법 교과서에 음. 있는 그 개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개념을 그대로 다 쓰셨어요. 야 헌법 교과서에 할 수 헌법 있는 모든 교과서에 좋은 말들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몇 가지 대목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헌법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된다는 그 이익이 너무나 중대하다. 이게 이제 딱 교과서죠. 그렇죠. 헌법소의 네. 이익.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고 이 표현이 그때 나왔던 표현은 오늘 안 나왔는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 왜냐면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헌법 수호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게 박근혜 결론이었거든요. 오늘은 헌법 수호 의지 이런 표현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자를 파면시켜야 되는 국가적 이익이 너무나 중대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결론을 잘 맺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 제가 그 조갑재생님하고 올해 1월 1일 날 맞아요. 통화하면서 이 변호사님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킵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했다. 아, 이 정확하게. 표현이 굉장히 네. 제가 눈에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사회 통합의 책무를 또 배반했다. 국가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 뭐 일일이 다. 그다음에 좀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정치를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이게 이제 네. 헌법 교과서거든요. 이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또 소수파는 항상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그렇습니다. 다수 의견에 네. 대한 존중 그렇게 해서 관용 이 표현에서 이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타협. 협치
이것이 국회를 존중하고 이것이 민주 정치인데 윤석열이는 이 야당을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 정치를 침해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이 야당의 여러 전행이나 탄핵소추권은 여러 가지 다수의 탄핵소추, 그다음에 2025년 예산도 최초로 야당이 감액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감액하는 게.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주요 윤석열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뭐 반대를 많이 했다. 이것을 제가 이게 좀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그것을 야당의 전횡이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다. 라고 지가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는 존중하겠다. 언제가. 네. 그거는 그런 어. 정치적 개인적 주관적 판단은 존중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정치적 과정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럼요. 이게 네. 굉장히 이게 인상 깊게 들렸고요. 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했다. 이 헌법의 가장 근본 원리가 국민 주권주의잖아요. 그렇죠. 모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헌법의 핵심은 기본권 존중이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국회 뭐 이런 거는 이제 통치 구조론, 이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헌법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셨어요. 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포고령이나 이런 것은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 난입하고 이런 것은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 진짜 헌법 교과서야. 이거 헌법을 한 번만 배우면 이거는 이 정도는 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헌법을 좀 이렇게 강의하는 느낌 네. 들어서요.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거를 윤석열이가 개판을 만들었으니까. 네. 이 결론이 민주국가의 원리와 네. 법치주의를 침해했다. 이게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게 헌법의 가장 근본 3대 원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다 교과서네. 그리고 네. 뭐 피해가 없었다. 그것은 군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랬다.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막았지 윤석열이 네가 한 게 없다. 그렇죠. 본인이 뭐 네. 이거를 피해를 막았다 하는데 그 개소리다 이런 취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하는 그렇죠. 우리 김무성 김계리 변호사님. 변호사가 네. 그 내용도 이렇게 지금 이게 말씀하셨는데 경고성 계엄이었다. 호소형 계엄이었다. 계몽형 계엄이었다. 이 개소리다.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네. 계엄의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그렇죠. 않는다. 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엄의 이제 절차적 요건으로 이제 국무회의.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간략한 설명을 한 것은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꼼꼼한 그 심의, 맞아요. 부서 이런 네. 것들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이것도 말씀하시네요. 계엄 사령관이 누구다. 그다음에 계엄의 지역이 어디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공고를 해야 제대로 되는데 공고도 안 했다. 하나도 네, 안 했다. 네. 그리고 국회 통보 절차도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다 네. 짚었고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특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맞아요.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저게 가짜다, 오염됐다 하는데 그거는 다 인정된다. 경찰을 투입해 갖고 국회를 차단했다. 국방부 장관, 이 국정원 1차장 이제 홍 차장. 한테 그 지시하고 방첩사 지원하라. 방첩사는 또 이제 인원 위치 확인한다. 이런 거 다 인정이 된다. 네. 예, 이거 홍 차장님 진술도 다 인정을 한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켰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느꼈는데 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대통령으로서 갖는 국군 통수권을 남용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이게 겁니까? 저는 네. 가장 중요한 그 단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느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무슨 쿠데타 이런 거는 좀 옛날이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요즘 이건 네. 전질적으로 다른데 그리고 과거의 쿠데타는 똑똑한 쿠데타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탱크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엉망진창 돼가지고, 그러니까 국군,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국군 통수권을 남용했다. 이거 정말 네. 심각한 거거든요. 네. 제가 엊그저께 제가 문자를 뿌려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군부는 국방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2계엄을 하지 않겠다. 군부대 여기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된다. 맞아요. 네. 이제 어제 다행히 국방부에서 우리는 입장을 그렇게 내놨어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저는 컸다고 봅니다. 우리 음. 헌법재판관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군부가 민주주의 편이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제가 이게 너무너무 눈에 들어왔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작년 2월 6일부터 의료 대란 소송을 지금도 맞아요. 네. 그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 했구나. 제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의료 대란 맡고 있는 변호사인데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서도 냈습니다. 제출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써주셨네. 아, 그래요? 사실 네.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 달아졌거든요. 근데 써주셨는데 기본권을 침해했다, 영장주의를 침해했다, 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 뭐 이제 군인을 투입시켜서 그다음에 포고령에 보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전공의 의사 안 돌아오면은 처단한다. 맞아요. 그 포고령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셔서 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선관위 난입 이거는 압수수색, 선관위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난입한 것은 영장주의 침해다. 그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관위 난입 하나만 갖고도 이거는 파면이야. 그러니까.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 표현이 지금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체포 관련해 가지고 네. 위치 확인하라 명단 이게 이제 홍장원 차장의 그거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역시 판사 출신들이니까 전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 사실 개인 판사님도 이름이 있었잖아요. 김동연 판사님. 포함해서 판사들을 압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거는 빠뜨릴 수가 없지. 그렇죠. 네. 친구들도 다 같은 판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진 거 없이 꼼꼼하게 다 네. 판단을 해 주셨고 절차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쪽에서 그렇게 개겼던 뭐 4대 4다 5대 3이다. 그러니까 세 명의 재판관의 의견도 밝히셨네요.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탄핵 선고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 헌법의 질서와 이념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헌재가 합당한 판정을 내릴 거다. 그렇죠. 근데 딱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헌법의 질서와 이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했다. 이 얘기가 정확히 나오고 있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한민국 국회와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네가 그렇게 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협치의 대상으로 국회를 삼지도 않았다. 맞아요. 너는 왜 네. 맨날 배척하고 네 주장만 펼쳤냐. 음. 그거 옳지 않다 이런 주장. 그리고 또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그때 막아진 거다. 네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가 그때 뭐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말했으나 실제 정말 용감한 군인들과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걸 네. 막은 거다. 정신 차려라. 저는 이게 되게 정말 감명 깊었고 이 전체적인 결정의 내용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다. 정말로, 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라고 좀 봐요. 재판관님께서 쓸 수 있는 용어로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이제 14의 변시 예, 출제 예상 문제다. 왜냐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플로우를 이 왁구를 그대로 공부를 한다면 헌법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맞아요. 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절차,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사건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인 이것이 그렇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면으로 인한 혼란이 파면을 하지 않는 것보다 네. 더 큰지 여부까지 정말 쟁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시험으로 내고 이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좋은 법조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이제 있을 거다. 오늘부로 헌재가 그동안에 뭐 늦게 결정했네, 뭐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칼퇴를 하네 말네. 죄송합니다. 니네는 지만을 뭐하니 왜 노니 이렇게 말했던 거. 재판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네, 미안하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의심했던 세 명. 정영식 재판관님 죄송합니다. 조한찬 재판관님 죄송합니다. 인제 와서 네. 말하지만 실제 국민의힘 사람들과 네. 김주현 민정수석과 그리고 정말 윤석열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엄청난 법조 원로예요.
조한창 재판관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아, 그래요? 조한창 재판관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네. 정영식 재판관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역효과가 일어난다. 있다. 역효과가 있다. 네. 이게 이제 그들의 알고 있던 바여서 그래서 네. 정영식 재판관이 좀 못 건드렸대. 근데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해가지고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한창 재판관한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걸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변호사 출신이거든. 또 게다가. 그러니까 법관으로만 쭉 올라왔던 사람하고 또 조금 다르고 그렇죠. 정영식 재판관보다는 좀 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엄청난 압력과 로비를 계속해서 행사했는데 로비가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어제 그제 승복 메시지를 써야 된다. 우린 이제부터. 아, 오히려 거꾸로. 네, 그 얘기를 하야선 지금 나오고 저희들은- 막 이런 게 네, 그런 그게 다 맥락이구나. 그런 맥락이었던 네, 거예요. 미리 선수 쳐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 재판관들에게 얼마나 압력이 셌을 텐데도 이런 걸 견뎌냈다. 이게 그러니까요. 중요한